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대비 200자 쓰기 연습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이라는 주제로 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살고 싶은 집은요, 3단계 11과 부동산이라는 단원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의해 5단계 기본 과정 5과 주거 단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 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어떤 형태와 구조를 가진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의 형태와 구조가 어떤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 집의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집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주변 환경을 가진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질문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그 집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를 집 내부 환경과 집 주변 환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은 어떤 형태와 구조를 가진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였어요. 그래서 집의 형태가 무엇이고 집의 구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의 형태라고 하면 집이 원룸이에요, 빌라예요, 주택이에요, 아파트예요. 이런 것을 묻는 거고요. 집의 구조라고 하면 뭐 방이 몇 개예요, 거실이 넓어요, 작아요, 뭐 부엌이 있어요, 마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 내부에서 볼 때 전망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전망이라고 하면 집에서 창문 밖으로 멀리 내다보이는 경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망이 좋다 하면 집에서 보는 경치가, 밖의 경치가 좋다, 나쁘다 그걸 말하고요. 자, 집에 햇빛이 잘 들어오다 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자, 그리고 층간소음이 있다, 없다. 보통 아파트에 사는 경우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아파트의 위층에 사는 사람이 움직일 때 아래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시끄럽게 들리는 것을 층간소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끄러운 소리를 말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으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다 없다, 주차장이 있다 없다, 놀이터, 경비실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한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집이 아니라 집 주변, 집 근처에 어떤 환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 주변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요. 그러면 교통이 편리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서 버스를 타기에 지하철을 타기에 좋아요. 교통이 편리하다. 그런데 멀어요. 그러면 교통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집 근처에 편의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또는 많아요, 적어요 말할 수 있는데요. 편의시설 하면 있으면 편리한 시설을 말해요. 그래서 시장이나 마트, 쇼핑몰 또는 뭐 병원, 은행도 편의시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 산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원이 있다 없다, 산책로. 이 로가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그래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을 산책로라고 하는데요. 산책로.
라고 하는데요. 자, 발음은 산책로가 됩니다. 산책로. 받침 그가 받침 르를 만나면 둘 다 발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산책로가 되고요. 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좋은 학교나 학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 환경이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 내부와 관련된 표현을 살펴봤고, 집 주변 환경과 관련된 어휘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떤 형태와 구조를 가진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의 형태와 구조를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써보면 되겠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형태는 아파트였으면 좋겠어요. 구조는 방이 3개, 그리고 화장실이 2개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자, 아파트는 뒤쪽으로, 형태는 뒤쪽으로 쓰시고요. 자, 이 아파트에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방 3개에 화장실이 2개이다 아파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이다 명사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해요. 그러면 다를 지우고 니은 써서 명사인 명사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 3개에 화장실이 2개인 아파트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그 집의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자, 주변 환경. 지하철역이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교통이 편리합니다. 또 집 근처에 마트나 시장, 공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트, 시장, 공원이 있습니다. 자, 3번째 질문. 그 집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딸이 있어서 딸아이와 놀이터에 나가서 재미있게 놀고 싶습니다. 또 주말이 되면 공원을 산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의 형태와 구조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집 근처에, 집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정리해 보시고, 자, 그 집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이제 살고 싶은 집으로 글을 한 편 썼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형태와 구조를 가진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 집의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 집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짧은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방 3개에 화장실이 2개인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아파트는 전망이 좋은 데다가 햇빛도 잘 들어와서 좋다. 또한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와 경비실이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하다. 지하철역이 가까웠으면 좋겠고 근처에 마트나 시장,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집에서 살게 되면 놀이터에 나가서 딸아이와 재미있게 놀아주고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어떤 형태와 구조를 가진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였어요. 그래서 자, 형태, 아파트에서 살고 싶습니다. 구조, 거실도 있어야 되고, 부엌도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이 3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 3개에 또 화장실이
두 개인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자, 아파트는 어떤 점이 좋아요? 자, 첫 번째, 전망이 좋다. 두 번째, 햇빛도 잘 들어온다. 그래서 좋다. 자, 좋은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 은데다가를 사용했는데요. 자, 보시면 좋다, 좋은, 데다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이 은데다가는 여러분 3단계 11과에서 배우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데요. 어떤 동작이나 상태와 뒤에 비슷한 동작이나 상태가 더해지다 이럴 때 더해짐을 나타내요. 그래서 앞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에 뒤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더해질 때 형용사는 데다가를 쓰고요. 동사는 데다가를 사용합니다. 자, 앞에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뒤에도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앞에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뒤에도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파트는 첫 번째 전망이 좋아요. 좋은 점 하나. 두 번째 햇빛도 잘 들어와요. 좋은 점 두 가지 해서 자, 좋다. 형용사죠. 좋다. 형용사예요. 받침이 있으니까 데다가를 사용하죠. 좋은 데다가 이렇게 쓰고요. 받침이 없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러면 편리하다. 자, 편리하다. 다 지우고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형용사예요. 편리한 데다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하지만 동사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둘 다 는데다가를 사용해요. 여기 보면 햇빛도 잘 들어오다 되어 있는데요. 햇빛이 잘 들어오다. 자,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를 지우고 받침이 없어도 는데다가 있어도 는데다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일 때.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을 말할 때 쓰고요. 이것은 동사, 형용사에 을 뿐만 아니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을 뿐만 띄고 아니라 해서 자, 아파트는 전망이 좋을 뿐만 아니라 햇빛도 잘 들어와서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자,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와 경비실이 있어서 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편리하죠. 편리하고 경비실이 있어요. 안전하죠.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그 집의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말했어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의 주변 환경은 어떤가요? 질문했죠. 자, 주변 환경. 지하철역이 가까웠으면 좋겠고 근처에 마트나 시장,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하철역, 마트, 시장,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가까웠으면 좋겠고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희망을 말할 때 동사, 형용사의 으면 좋겠다를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뭐뭐 하고 싶어요, 희망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 으면 좋겠다를 강조하고 싶으면 동사, 형용사에 왔으면, 없으면 좋겠다를 씁니다. 자, 이 왔으면, 없으면 좋겠다는 과거의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의 의미가 아니고 으면 좋겠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강조할 때 사용하고 과거의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의 의미가 아니다.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지하철역에서 가까우면 좋겠어요. 가까웠으면 좋겠고, 자, 근처에 마트나 시장, 공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집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질문했어요. 나는 그 집에서 살게 되면 놀이터에 나가서 딸 아이와 재미있게 놀아주고, 자,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자, 하고 싶은 일 두 가지네요. 놀이터에서 딸과 재미있게 놀아요. 자, 두 번째는 공원을 산책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쓰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방 3개에 화장실이 2개인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아파트는 전망이 좋은 데다가 햇빛도 잘 들어와서 좋다. 또한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와 경비실이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하다. 지하철역이 가까웠으면 좋겠고 근처에 마트나 시장,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집에서 살게 되면 놀이터에 나가서 딸아이와 재미있게 놀아주고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자, 이렇게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쓰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함께 했던 쓰기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은 어떤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집 주변 환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또 그 집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간단하게 메모를 해보시고 200자 쓰기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쓰기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